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하거나 어려운 부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그 학습 길잡이가 되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문제 하나를 좀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기전력 2, 내부 저항 스몰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외부 저항 라지 R을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해서 넷볼로 만드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이 유형, 진짜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전기 회로의 그 기본 원리, 특히 이제 ohm의 법칙하고 직렬 회로의 특성을 잘 아는지 이걸 물어보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단순히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나온 이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 시작해보죠.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우선 문제 상황부터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블로그에 나온 문제가 이거죠. 기전력 2, 내부 저항 스몰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것에 외부 저항 라지 R을 또 직렬로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 I에는 자, 여기서 기호들이 나오는데 E, R, N, R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 안 헷갈리겠죠. 네, 좋은 지적이세요. 모든 문제 풀이는 사실 그 용어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기전력 2. 이건 쉽게 말하면 전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전압, 뭐랄까 전위차를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는 잘 아시는 볼트고요. 아, 전지 하나의 순수한 전압 능력이군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저항 R인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사실 이상적인 전지가 아니면 전지 그 자체에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작을 저항이 있거든요. 아, 전지 안에요? 네, 배터리 내부 물질이나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내부 저항입니다. 단위는 당연히 ohm이고요. 평소엔 작아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하거나 좀 정밀하게 계산할 때는 꼭 넣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보다 실제 전압은 좀 작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내부 저항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요. 자, 세 번째는 외부 저항 R. 이건 쉽죠. 전지에 연결해서 쓰는 그 부하 저항이에요. 예를 들면 전구라던가 모터 이런 것들이죠. 아, 실제로 일하는 애들 더하. 네, 네네. 맞습니다. 전지 에너지를 받아서 일하는 부분의 저항값, 이것도 단위는 oh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직렬로 연결한 전지의 개수입니다. 그냥 숫자죠. 아하, 설명 들으니까 이제 E, R, R, N이 빡짝 뭔지 감이 잡힙니다. 기전력 E는 전지 자체 파워, 내부 저항 R은 전지 안의 저항, 외부 저항 R은 쓰는 놈 저항, N은 개수. 오케이. 그럼 이제 이 회로가 직렬 연결이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전지 N개를 직렬로, 그리고 외부 저항 R까지 직렬로. 아, 직렬 연결일 때 전압이랑 저항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게 진짜 이 문제 풀이의 핵심 열쇠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헷갈리면 공식이 막 뒤죽박죽 되거든요. 직렬 연결, 딱 두 가지 핵심 원리, 전압 계산, 저항 계산, 이거 볼게요. 먼저 전체 전압입니다. 혹시 건전지 직렬로 연결해 보셨어요? 1.5V짜리 두 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 맞춰서 직렬로 이으면 몇 볼트 되죠? 3볼트 되죠. 그렇죠. 세 개면 4.5V고. 이렇게 직렬 연결은 각 전지의 전압, 즉 기전력 E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따라서 기전력 2짜리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그럼 회로 전체에 공급되는 총 전압, V토탈이라고 할까요? 이건 V토탈 이꼴 E 플러스 E 플러스 E 플러스 E N번 이꼴 NE가 되는 거죠. 아, 이건 간단하네요. 전압은 그냥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그럼 저항은요? 저항도 직렬이니까 그냥 다 더하면 되나요? 근데 내부 저항이랑 외부 저항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저항도 직렬 연결이면 각 저항값을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뿐이니까 전류 입장에선 모든 저항을 다 거쳐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해 정도가 누적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회로를 다시 보세요. 먼저 각 전지 안에 내부 저항 R이 있잖아요.
이게 n개 직렬로 연결된 거죠. 아, 그렇죠. 전지가 n개니까 내부 저항도 n개. 네. 그러니까 이 내부 저항들만 싹 다 합치면, 즉 전체 내부 저항 R 토탈은 R 토탈 이꼴 R 플러스 R 플러스 R n번 이꼴 nR이 되는 겁니다. nr. 네. 그리고 이 전체 내부 저항 R 덩어리에 외부 저항 R이 또 직렬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로 전체의 초임 저항 R 토탈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끝나는 거죠. 즉 R 토탈 이꼴 전체 내부 저항 플러스 외부 저항 이꼴 nR 플러스 R이 되는 겁니다. 오, 와, 이제 딱 떨어지네요. 전체 전압은 NE, 전체 저항은 내부 저항 다 합친 거 NR에다가 외부 저항 R을 더해서 NR 플러스 R. 야, 직렬 연격의 기본 원리만 딱 잡고 있으니까 전체 전압, 전체 저항 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그렇죠. 원리를 알면 공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부 저항도 그냥 저항이다. 직렬은 다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네요. 회로의 전체 전압 V 토탈 이퀄 NE 그리고 전체 저항 R 토탈 이퀄 NR 플러스 R. 이걸 알아냈으니까 드디어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전기 이론의 거의 뭐 알파이자 오메가죠. 오메 법칙. 이걸 쓸 차례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오메 법칙, I는 VR.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회로 전체에 걸리는 총전압 V토탈이랑 전류름을 방해하는 총저항 R토탈을 다 구해놨잖아요. 이제 이 값들을 오메 법칙에 그냥 쏙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전류 I는 전압 V 나누기 저항 R. 여기에 V토탈 이퀄 NE 그리고 R토탈 이퀄 NR 플러스 R을 각각 넣으면 자, I 이퀄 V토탈 R토탈 이퀄 NE NR 플러스 R 이 됩니다. 와, 바로 이게 블로그에서 물어본 문제의 정답 공식인 거죠. 어때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니까 그렇게만 어렵진 않죠? 와, 진짜 그러네요. 그냥 무작정 I는 NE, NR 플러스 R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아, 왜 분자에 NE가 오고 왜 분모가 NR 플러스 R인지 그 과정을 따라오니까 훨씬 명확하고 기억도 잘 될 것 같아요. 직렬 연결 특성하고 오메 법칙이 딱 결합된 결과다. 이게 확 와닿는데요. 네,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준 선택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도한 거랑 딱 맞춰보죠. 보기가 4개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은 I는 E NR 플러스 R, 2번은 I는 NE R 플러스 R, 3번은 I는 NE R 플러스 RN, 4번은 I는 NE NR 플러스 R. 자, 우리가 방금 유도한 공식 I는 NE 나누기 NR 플러스 R 이거랑 똑같은 건? 네, 4번이네요. 블로그에서도 4번이 정답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유도한 결과랑 보기 4번이 정확히 일치하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고요. 다른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돼요. 함정을 알아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함정 피하기. 네. 자, 1번 보기. I는 E NR 플러스 R 한번 볼까요? 분모의 전체 저항 NR 플러스 R은 이건 맞게 잘 계산했어요. 근데 뭐가 틀렸죠? 아, 분자. 분자가 N이가 아니라 그냥 E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했는데 전압이 하나도 안 늘어난 것처럼 계산한 거예요. N배가 된다는 걸 빠뜨린 거죠. 아, 전압에서 N을 빼먹은 함정. 그럼 2번은요? I는 N 곱하기 2 곱하기 R 플러스 R인데. 이건 전압은 맞는데 네, 분자 전압 NE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분무, 즉 전체 저항 계산에서 뭘 빠뜨렸죠? 내부 저항에 N을 안 곱했네요. 그냥 R이네요. 맞습니다. 내부 저항도 N개가 직렬이니까 NR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R로 계산해서 R 플러스 R이라고 한 거죠. 저항 계산에서 N을 빼먹은 실수. 그렇구나. 분자 분모 양쪽에서 N을 제대로 곱하고 더하는 게 진짜 중요하군요. 3번 I 콜 NE R 플러스 R에는 이건 좀 더 이상한데요? R에 왜 N이 붙었죠? 네, 3번은 좀 심하게 꼬아 넣었죠. 전압 N이는 맞는데 저항 계산이 완전히 틀렸어요. 내부 저항은 N을 빼먹고 R 하나만 썼고 뜬금없이 외부 저항 R에다가 전지계수 N을 곱했어요. Rn.
외부 저항 R은 그냥 하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건 뭐 그냥 막 섞어놨네요. 네, 직렬 저항 계산 원칙 자체를 좀 혼동한 경우라고 봐야죠. 야, 이렇게 오답보기를 뜯어보니까 진짜 공식 모양만 대충 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요. 전체 전압은 NE, 전체 저항은 NR 플러스 R. 왜 그런지를 알아야 이런 함정에 안 빠지겠네요. 특히 그 전체 저항 구할 때 모든 내부 저항 합 NR이랑 외부 저항 R을 더한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각 항이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왜 n이 곱해지고 더해지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살짝 바뀌어도 아, 원리가 이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부 저항 R이 너무 작아서 거의 0이라고 무시할 수 있다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공식 I 콜 NE, NR 플러스 R에서 NR이 0이 되니까 그냥 I 콜 NE, R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식이 딱딱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내부 저항 영향이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내용으로 직렬 연결된 전지회로 전류 계산 문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오늘 배운 내용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전지 N개 직렬 연결 회로의 전체 전압은 각전지 기전력 2를 다 더한 거, 즉 N2다. 둘째, 회로 전체 저항은 모든 저항의 합, 즉 내부 저항 N개 합, NR, 더하기 외부 저항 R, 그래서 NR 플러스 R이다. 셋째, 그럼 전류는 ohm의 법칙 I는 VR 써서 I는 전체 전압, 전체 저항는 N이 of NR 플러스 R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결과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전압이 N이고 저항이 NR 플러스 R인지 그 이유를 직렬 연결의 원리부터 이해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I는 N이 NR 플러스 R 딱 보면 전압은 N배, 저항은 NR 플러스 R 이 과정이 머릿속에 철하락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직렬, 연결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만약에 이 전지들을 직렬 말고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달라지겠죠? 야,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달라지죠. 병렬 연결은 직렬이랑 전압, 저항 계산하는 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전류값도 당연히 달라지고요. 이제 직렬을 확실히 아셨으니까 그럼 병렬은 어떻게 다를까? 비교해보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다음 공부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죠.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고 전체 저항, 특히 그 내부 저항들 포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직렬이랑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이 연결 방식들의 특징이랑 차이점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다음 글에 나올지도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원리를 파고드는 학습으로 꼭 원하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시길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